안녕하세요. 오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제가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촬영을 했는데 음량이 매우 불량해서 제가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선 마이크에서 무선 마이크로 이제 교체를 했고, 이제 저 휴대전화도 제가 그냥 원래 쓰던 거요. 원래 쓰던 가장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 주셔가지고 좀 불편하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3쪽에 국민건강보험법인데요. 자, 이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얼마를 냈을 때 얼마를 받을 거다, 또는 얼마를 냈을 때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여전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나는 돈을 많이 냈는데 왜 내가 받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강의 자료를 보셔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교재를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183쪽에 법의 목적 의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자, 국민의 질병, 그다음에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해서 자,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의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이거를 이루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료비를 보장하고 질병치료, 건강진단 등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강의 그 183쪽의 아래를 보면요. 국민건강보험법이 어떻게 이제 그 흘러왔는지 역사가 나와 있는데 19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비교적 역사가 깊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84쪽에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 때 국민복지에 이제 그 막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그 취임하면서 그 전까지는 복지에 관련된 법률 제정에 좀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이 시기부터는 실제로 복지에 관련된 정책을 한번 실시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의료보험의 전국민 확대를 통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강제가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1988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고 1989년도부터는 도시 지역에 의료보험이 실시가 돼서 사실상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왜 이제 개인이 가입하면 가입하고 아니면 안 가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었으나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사실상 100%의 의료보험 가입이 그 개인의 다치거나 건강진단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84쪽에 부분 통합과 완전 통합을 거쳐서 1999년,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 그 다음에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법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6쪽을 보면요. 이게 사실 그렇게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게 없어요. 근로자, 사용자, 사업장, 공무원, 교직원 이 얘기는 다 아시리라고 보니까 제가 더 얘기를 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186쪽에 적용 대상 그리고 가입 대상을 보면요. 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모두가 행정 전산착오가 아닌 이상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 이게 사실상 거의 같은 건강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등의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191쪽의 건강검진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은 가입자와 부양을 받는 사람, 피부양자의 질병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현물급여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검진, 나이대가 되면 어떤 암을 검진을 받아라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 건강보험의 혜택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찮으시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챙기고 나중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다 받으시려면 때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 12월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이 이제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받지 않으면 이게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북새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네 병원에서 제가 항상 받는 곳이 있고요. 또 중대형 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병원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과 같은 대학교에 병원이 있는 경우는 자, 그 대학병원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특정한 대기업 또는 사업장에 가서 흔히 말해서 왕진을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거 이제 우리 결핵 검진 같은 버스도 한 번씩 가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건강검진은 191쪽의 맨 아래 본단이요. 2년에 한 번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초에 받는 게 제일 좋죠. 보통 1월이나 2월 달에 연초에 좀 설날 전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가장 여유 있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뭐 이것저것 평소에 궁금했던 거라든가 증상 같은 거를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뭐 적용 대상,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연역, 그리고 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